지금 10번 한번 봅시다. 예, 여러분 10번 문제는 한글 맞춤법 21항. 가령 거기 넋두리 나와 있죠. 형태 구조상 두리가 전미사입니다. 근데 잠으로 시작하게 되면 이 겹받침이 옮겨갈 수가 없죠. 이런 맥락에서 이런 거 보세요. 이 플러스 R이 전미사, 그 다음에 이 플러스 사기. 뭐 어감은 좀 다르지만 뜻은 비슷합니다. 이럴 때 보면은 이건 초성의 이응으로 시작하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초성의 이응은 음가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이 피읍이 옮겨갈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옮겨감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이 파리가 표준어 한글 맞춤법에 맞습니다. popular 이파리 이렇게. 그런데 입사기는 이 형태 구조상 시옷이라는 자음이 초성에서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얘가 옮겨갈 여지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어떻습니까? 바로 입사기 이렇게 해서 원형이 밝혀서 적힐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같은 맥락의 얘기죠. 근데 밑에 이제 뭐 붙임이나 다만 이거고 우리가 21항에 쭉 보면은 이런 게 나와요. 리을기역 표기가 말이야. 이 표준 발음에도 시험 문제였죠. 리을기역. 리을기역의 대표음은 여러분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표음적 표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발음이 표기를 규정할 때가 있거든요. 표준 발음법에 보면은 제가 11항에서 얘기하지만 리을기역의 대표음은 이쪽입니다. 그죠? 읽다, 국직하다, 기미포 이론 제습을 한번 들어본 사람은 리을기역, 리을명, 리을피음만 겹받침의 뒤쪽 대표, 나머지는 모두 앞쪽 대표음이라 변별을 해드렸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 보통 우리 뭐 경상도 쪽에 남도 쪽의 사람들은 굵직하다 이렇게 발음하죠. 아, 그놈 참 굵직하다. 틀렸다. 그러니까 입이 익은 이런 발음이 바로 오용사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표준 발음이 어떠냐 하면 대표음이 기역이기 때문에 국, 그리고 발음상 기역, 비읍 이런 폐쇄적 구조이기 때문에 다음 음절의 무성음은 된소리로 나옵니다. 국지, 다음에 여기 축약이 되겠죠. 국직하다 이게 표준 발음. 그죠? 이럴 경우에 직하다 이게 원래 21항에 전미사가 붙어 되는 전미 파생어들이 쭉 나옵니다. 앞에는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 하니까 절이 딱 나오고, 전미사, 직하다는 전미사거든요. 전미사가 붙었고 어간이 이래. 그럴 때 뒤쪽에 이 겹받침의 뒤쪽 대표음은, 그러니까 겹받침의 뒤에 대표음이 되는 것이 이렇게 될 경우에 발음상 발음부터 알아야 되고 뒤쪽 대표음이죠. 그러면 원형을, 리을기역, 어간의 원형을 밝혀줬습니다. 이런 규정이에요. 밝혀줍니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을 이렇게 늑수그레하다 할 때 늑수그레하다. 이럴 때 뭐 수그레하다. 이럴 때 리을기역 밝혀 적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이런 맥락인데 여기서 그 항목의 예로 나오는 게 또 어떤 게 나오냐면 이런 게 나와요. 요거하고 다음에 적하다, 죽하다도 전미사입니다. 이 전미사가 딱 붙었고 역시 뭡니까? 이게 널쩍하다, 널쭉하다 앞쪽 대표음이면 이렇게 표기가 안 돼요. 원형 안 밝혀 적는데 넓적하다, 넓쭉하다로 뒤쪽 대표음입니다. 얘네들이. 넓다의 원래 앞쪽인데 그 예외 발음이에요. 그 뒤쪽 대표음이니까 원형이 이렇게 표기되어 연결이 된 거야. 그런데 이런 거 봐봐요. 넓다에서 비롯되는 직하다가 붙었어요. 지금 얇다도 리을비읍이죠. 다음에 다라타도 전미사입니다. 이렇게 붙을 때는 자 뒤쪽 대표음인가 한번 보죠.
넙직하다, 얍따라타가 아니고 이쪽은 앞쪽입니다. 이렇게 앞쪽, 원래대로. 리얼비브는 원래 앞쪽이거든요. 이런 건 예외로 뒤쪽이 나는 거고. 그래서 앞쪽에 났을 때는 어떻게 적는다? 발음대로 적어요. 이럴 때는 발음대로. 이건 뭐야? 표준 발음이 널찍하다입니다. 이건 표준 발음이 뭐예요? 얄따라타예요. 발음대로, 이 뒤쪽은 그렇지만 이게 발음대로 적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표기는 어떻게 되겠다? 얘는 보면은 널찍하다 이렇게 적어야 되고, 다음에 얘는 뭐예요? 똑같은 맥락에서 얄따라타 이렇게. 이런 구분이 되면서 왜 같은 넓다에서 연결이 닿았는데 왜 이렇게 표기가 원형을 밝히고 발음대로 적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계셔야 됩니다. 모르면은 이 문제 못 맞춰요. 자, 그래서 보시면 넋두리 됐고, 넓적하다 뒤쪽 비읍 대표, 널찍하다 앞쪽 대표. 그래서 표음적 발음을 했으면 표기를 했습니다. 얄따랐다 금방 적어드렸죠, 그죠? 틀렸죠. 그러니까 이런 문항이 딱 연결고리가 닿았을 때는 저와 같은 금방에 제가 언급해드린 이해 능력이 부재되거나 조금 뭐 불분명하게 연결되면 문제의 답을 정답을 못 맞히잖아요. 그런 구분을 잘 교통정리를 잘해가는 게 또 자기 실력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확실히 되겠죠. 망설이다는 그리다 하다 전미서가 붙을 때는 될 수 있으면 그 가능하면 보통 어근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망설거리다 됩니다. 그래서 망설이다로 맞고요. 이건 보면은 일찍이 부사예요. 일찍. 이가 부사와 전미사입니다. 역시 부사가 되기 때문에 이는 우리가 한정적 접사죠. 그래서 일찍 플러스 이, 더욱 플러스 이, 어뚝 플러스 이 이런 말들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찍 이, 더욱 이, 어뚝 이 이렇게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곰곰이도 마찬가지. 또 곰곰하다도 안 되지 않습니까? 곰곰이, 더욱이, 해죽이, 해죽하다 이 되죠. 어뚝이. 그런데 내가 자주 얘기하기를 그리다를 보통 보면은 이 그리다라는 전미사는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지금 11번입니까? 11번. 원래 하다와 그리다 전미사 기준이 됩니다. 그리다는 특징상 이 전미사는 앞에 의터만 오게 돼 있어요. 의성어는 오지 못한다, 그죠? 의터가 가능하고 의성어는 올 수가 없어요. 이런 점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비틀거리다, 뒤뚱거리다 이 의터가 온단 말이에요. 지신용말. 근데 소리 신용을 연결한 의성어는 못 옵니다. 소리. 예를 들어서 개굴개굴 할 때 개구리 소리 그러면 개굴거리다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의성어가 못 오고 의터가 올 수 있죠. 그럼 여기가 안 된단 말이야. 안 되기 때문에 그리다가 안 붙기 때문에 얘는 뭐야? 원형 밝혀지 않고 표음적 표기를 한단 말이야. 주로 동물이나 여러분들 그 새라든가 이런 의성어를 본딴 이름들이 많아요. 기러기, 그죠? 매미, 개구리. 왜 이럴까? 원래 기럭, 맴, 개굴 이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바로 이렇게 연결해서 옮겨가서 이렇게 적은 것은 기럭거리다, 맴거리다, 개굴거리다가 안 되기 때문에 발음대로 표음적 표기가 되는 거예요. 뻑국에서 뻑국 이렇게 했죠. 뻑국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된다면, 이 표기를 밝혀 적었다면 뻑국거리다가 돼야 돼요. 왜? 하다와 그리다 기준에서 될 경우에 한해서 원형을 밝혀 적으므로. 그러니까 안 되니까 뻑국거리다가 안 된단 말씀이지. 그러니까 얘가 아니고 뭐가? 뻑국이 동지로 날아간 새. 왜 이 표기가 맞을까 하는 것의 원리들을 낱낱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런 문제는 풀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글 맞춤법도 57개항에 걸쳐 있지만 뭐 외우고 이런 계제가 아닙니다. 하나하나 골격 하나하나. 그래야만이 그렇게 공부해야 여러분들이 문법 문제를 다 맞춰요. 응? 그래야 이제 한 90점 가까이 갈 수 있는 여력이 닿죠. 문법도 어렵고 틀리고 한자는 그냥 맨딱이고 이거 어느 세월에 이거 뭐 고수문법 나 무조건 뭐 캔슬이고 이래 가지고 답이 안 되잖아요. 그죠? 문학은 또 공부 많이 안 해가 모르고 뭐 점수 나올 데가 없잖아. 도무지. 그 대충 어렴풋하게 뭐 자기 그 신의 계시나 믿고 말이야. 이래 가지고는 무리다. 계획이 필요한 걸. 자, 그 과정을 끊임없이 공부는 누구나 열심히 하고 있잖아. 또 자기가 부족하다 싶으면 인강도 뭐 신청해 들고 돈을 막 투자합니다. 야, 될 만한 데 투자해라. 될 만한 데.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바르게 학습하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게 빠른 길이야. 그 점이 가장 관건이다. 는 점. 어떤 여학생이 내게 와서 아침에 이럽니다. 선생님 어쩌냐게 선생님 꿈을 꿨어요. 나도 참 남의 여자 다른 여자면 좀 우스운 표현이지만 제자 여성 제자분의 꿈에까지 나타나는 존재라니까 참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있잖아요. 보기 싫은 사람이 자주 꿈에 나와요. 물론 반어법이겠지만 그러면서도 은근히 기분이 좀 좋았는데 가지 마세요. 꿈에 선생님이 떠나더래요. 내가.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학교 가고 난 뒤에 가더라도 가지 마세요. 나 가려고 마음도 안 먹는데. 그래서 참 여러모로 고맙습니다. 사람이 기다리는 곳에 그곳에 있어주는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또 내가 있기 때문에 채집행이 있기 때문에 아침 또 걸르고 오신 분도 계시겠죠. 그리고 와서 항상 믿고 서로 여러분은 나에게 믿을 게 뭡니까? 국어에 대한 능력 아니고 그리고 높은 득점이잖아요. 그걸 믿어야지 저 친구가 얼마나 잘났고 얼마나 강의를 잘하고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별로. 본인이 이제 이해도가 중요한 거고 내가 부족한 게 뭐고 이런 판단 능력이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타진할 수 있고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은 거예요. 연결 한번 해서요. 아주 기분 좋은 아침이었습니다. 자, 계속 이어가죠. 따라서 11번에 왜 뻐꾸기가 안 되는지 이해되셨죠? 그럼 다른 용어가 나왔다. 그지? 다른 것도 응용해서 맞춰야 되지. 또 요것만 막 뻐꾸기만 정말 머리 아프도록 외운다. 별로 좋은 학습법이 아니에요. 자, 일단 그렇게 두고요. 12번 밑줄 친 부분에 옳은 거 하나 알아둘게. 여러분 12번 문제에서 이건 여러 가지 얘기를 좀 이끌 수 있어요. 좀 수준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글 맞춤법 문제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불과 20문항밖에 내가 안 갖다 뒀잖아. 그러니까 문제마다 설명할 것들이 많겠죠. 그죠? 그 점을 감안해 두시고 12번 문제 먼저 이 문제는 이것부터 보세요. 이익음미음 얘들은 문법적 명칭이 둘입니다. 문법적 명칭이. 그래서 먼저는 명사화, 명사로 바꿔주는 전미사예요. 명사화 전미사의 기능을 할 때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명사형 어미의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일이 나오니까 조금 뭐 책에 있게 연결이 닿지 않으신 분은 어미와 전미사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어미 전미사는 공통점도 좀 있습니다. 둘 다 형식, 형태, 소묘, 그죠? 실질적인 뜻이 없어요. 문법적으로. 또 보면은 이전 형태, 소입니다. 윗말에 전부 붙어 쓰입니다. 전미사, 접두사는 앞쪽에 붙고 전미사는 뒤쪽에 붙으면 단독으로 띄어쓰지 못합니다. 둘 다. 그런 형태적 특징과 어울러서. 근데 기능에 좀 차이가 있다면 명사와 전미사, 전미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접사가 두 가지가 있듯이 일단 품사를 바꿔줄 수 있는가 없는가에 품사를 바꿔주는 전미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지배적 접사. 주로 전미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미는 품사를 바꿔주지 못합니다. 이건 무조건 바꾸는 것도 아니에요. 바꿔줄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을 좀 해보고, 여하튼 품사를 바꾸든 못 바꾸든 명사와 전미사라고 판명이 되면은 이 붙은 말의 품사가 뭘까 하면은 파생명사예요. 파생어이면서 명사라 말이에요.
그리고 어미는 품사 기준이 아닙니다. 단어에서 품사가 나오잖아. 어미는 하나의 단어가 아니고 조사는 하나의 단어예요. 그러면 어미는 뭐가 단독으로 안 써있으니까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전미사면 앞에 뭐가 어근 또는 어간이 있다는 얘기고, 얘가 있으면 앞에 어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간. 그러면 어간의 품사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어간은 동사 아니면 형용사, 품사가 이렇게 다르단 말이야. 이렇게. 이 품사 구분과 더불어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이 음미음. 그래서 제가 예문을 이런 예문을 많이 듭니다. 예, 이것도 역시 시험 문제입니다. 어린아이가 그런 꿈을 꾸기가 쉽지 않다. 이런 예문일 때 지금 이 음미음이 형태소 분석에 나오는 단어가 한 2개 있어요. 지금 여기 있잖아. 꿈과 꾸기입니다. 자, 그러면 꿈이 하나 있고,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자, 기억과 니은의 품사로 옳게 연결된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럼 지금 보십시다. 여기 보니까 꿈은 형태소 분석이 기본이죠. 일단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요? 하면 꾸다라는 동사에서 출발해서 미음이 붙은 말이로고, 그죠? 그 다음에 꾸기는 이건 형태소 분석 정도는 하실 수 있겠죠. 꾸다 플러스 기가 붙었어요. 잠깐만, 미음 음기 이가 아니, 이도 됩니다만 기를 미음 음기 이렇게 붙었어요. 그렇다면 얘들은 여러분 이렇게 해서 무조건 명사점미사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문맥 속에서 이 둘의 구분, 자 미리 얘기를 안 했는데 이 두 개 어떨 때 명사화 점미사고 어떨 때 명사형 어미냐 하면은 이건 서술 기능을 갖고 판별을 합니다. 문장 속에서 서술 기능을 가지고 판단해요. 여러분 서술 기능은 서술의 역할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입니다. 서술의 역할 다를 붙여보면 돼요. 다. 그럼 서술의 역할 그냥 보더라도 어느 정도 감하는데 왜? 명사형 어미라면 어간이 있다. 얘가 서술 기능을 하는 겁니다. 서술 기능을 한다면 명사형 어미 판별, 서술 기능을 하지 못하면 명사화 점미사입니다. 자, 그럼 보죠. 어린아이가 그런 꾸다. 기본형에 다를 붙여버렸죠. 꾸다 안 되죠. 서술 기능이 없어요, 얘는. 그렇다면 얘는 뭐야? 명사화 점미사. 명사화 점미사. 그죠? 그래 되면 뭔데? 얘는 꿈은 파생명사야. 품사가 명사야. 어린아이가 그런 꿈을 꾸기 할 때는 원래는 이게 명사절입니다만은 어린아이가 그런 꿈을 주의 역할이 꾸다 되죠. 바꿔버려 꾸다. 그게 귀가 서술 기능이 있다면 얘는 명사형 어미라는 거예요. 명사형 어미. 그럼 명사형 어미는 꾸다 꾸고 꾸기라는 어미 변화의 일환이지 품사는 여기 품사 따라가. 꾸다는 뭐다? 꾼다 되는 동사란 말이야. 이렇게. 자, 이 문제도 더불어 조금 응용한 문제도 나옵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 자주 나온 게 시에서 나보기가 역겨워 이겁니다. 여기 이제 줄이 딱 그어져가지고 시지만 기억의 품사와 동일한 거 고르기. 그럼 지금까지 논주의에서 여기는 보면은 시라서 생략됐지 목적어죠. 나를 본다. 그거 제가 스스로 붙여보세요. 됩니다. 나를 본다. 나를 본다는 것이 이런 얘기예요. 나를 본다 서술 기능이 된다면 보다 어간 그래서 걔는 이 서술 기능이 있으니까 뭐다? 명사가 아니라 명사화 점미사 명사형 어미죠. 그죠? 왜? 서술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나를 본다가 되니까. 그러므로 얘는 뭐야? 명사형 어미니까 보다 이 품사를 따라가니까 동사야. 여기까지 판단이 딱 서셔야 돼요. 동사.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는 골라라. 너머와 넘어. 이건 공부할 때 내가 많이 얘기해줬죠. 너머는 파생명사. 어떤 것을 경계로 그 반대편, 저편입니다.
산 넘어 남촌에는 할 때는 넘어. 실제 넘는 동작이 아니에요. 이건 넘다란 동사에서 어미 변환. 품사가 동사입니다. 여기는 파생 명사고요. 이렇게 가야 이게 답인 것을 고를 수 있습니다. 저 공무원 시험 문제예요. 자, 그런데 명사 전미사와 명사형 어미가 있는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 문제풀이를 위해서는 조금 전에 리을 탈락 용언이 참 많습니다. 리을 탈락 용언에는 딱 두 가지 문제가 나와요. 이건 뭐예요? 규칙이죠. 두 가지 문제 중에 첫 번째는 활용형 표기. 활용형 표기. 다음에 두 번째는 명사형. 요거. 자, 활용형 표기다 할 때 한번 리을 탈락 용언 한번 적어볼까요? 베풀다. 자, 만들다. 만들다. 낯설다. 녹슬다. 예, 그리고 날다. 아까 얘기 잠깐 드렸는데 다음 나르다. 아, 물론 또 뭐 하나 더 할까요? 살다요. 살다. 살다. 활용형 한번 보자. 보통 보면은 이 리을 탈락 용언들은 어미 변화할 때 보면은 이 리을이 어떤 일반적으로 많이 탈락합니다. 뭐 안 한 경우도 들어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이 붙었다. 내가 살은 집이다. 틀립니다. 어간에 리를 탈락 않고 그대로 유지한 채 이렇게 활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은 집이다가 아니고 뭐예요? 내가 산 집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리를 탈락해버렸죠. 음만 예를 들면 어머니께서 베푸른 은혜. 이거 틀렸죠? 베푼 은혜입니다. 베푼 은혜. 리를 탈락한 거 아시겠죠? 내가 만드는 집. 틀립니다. 내가 만든 집이에요. 예, 우리 그 노랫말에 보면은 낯설은 이런 표현입니다. 낯설은 남남간에 이렇게 틀립니다. 녹슬은 기찻길. 이 왜 틀리는가 하면은 낯설다 녹설다는 리을 탈락 용언인데 어미 변할 때 이 많이 빠집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어떨까? 낯선 사람이 찾아왔다. 녹슨 집이다. 이게 맞아요. 그런 거 주의 깊게 보시고. 날다는 요거가 구분하라고. 하늘을 날아지. 예를 들어서 하늘을 날라 올라다. 이런 말 없어요. 이런 거 없습니다. 날아. 이럴 때는 리을이 그대로 있지 무조건 빠지는 건 아니에요. 또 날으는 이거 아닙니다. 이 날다의 어간이 그대로 붙어 있죠. 그건 뭐예요? 나는 리를 탈락. 얘가 맞다. 따라서 이 날다가 리를 탈락하는 날비입니다. fly라는 이런 말이에요. 얘는 뜻이 아예 다릅니다. 이런 뜻이 없어요. 이건 짐을 운반하다. 혹여 우리 친구들이 나르다를 날다, 플라이의 뜻으로 오용하는 사례가 많다. 이런 얘기.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갈매기 나르는 바닷가. 이런 표현에서는 여기 활용의 표기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나르다는 짐을 운반하다 이 뜻이에요. 갈매기가 뭐 운반할 게 어디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맥으로. 문맥적으로는 여기가 갈매기가 홀월 날다 이 뜻이 날다. 그럴 때는 날다에서 뭡니까? 바로 어미 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갈매기 나는 바닷가. 이런 활용 형태의 표기 잘 나오고요. 그 다음 명사형 표기. 명사형 표기는 앞에 어간이 있죠. 명사형 어미를 붙이는 거예요. 주로 앞에 목적어나 주어나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온 문장 끝에서 서술 기능을 갖춥니다. 가령 내가
그 동네에 살다를 살았다 뭐 살다를 이걸 명사형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때는 명사형 서술기능이 있으니 명사형 어미입니다. 그럴 때는 보통 리을 탈락이 오는 리을 미음으로 명사형 어미가 붙습니다. 삶, 내가 그 동네의 삶, 내가 은혜를 철수에게 뭐 베품 리을 미음 이렇게 해서 베풀다 이런 서술 구조를 명사형 어미로 이렇게 리을 미음으로 딱 만듭니다. 또 내가 꽃밭을 만들었다 만들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얼음이 올다 이게 전부 명사형 어미예요. 서술기능이 있죠. 명사형 어미 표기. 명사형 표기 리을미음 이렇게 보세요. 그런데 이런 것은 가끔 가다가 명사, 파생명사와 형태가 동일합니다. 그죠? 파생명사 형태 동일하죠. 삶과 죽음의 얘기를 할 때 이것도 파생명사 3이잖아. 그럼 베품은 이거 베풀기. 그죠? 또 만들기. 이런 건 기기 같은 걸 많이 써요. 파생명사는. 이런 건 리을 미음으로 끝에 문장의 서술 기능을 가지면서 명사형 표기 요거 하나 하고 여기나 활용형 표기 주의하세요. 리을 탈락 용어는 우리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불다, 만들다, 머물다, 울다 그 다음에 베풀다 맞는 건 4번밖에 없어요. 머문, 리을 미음. 그러니까 붐도 리을 미음 이렇게 돼야 되겠죠. 만듦도 어간 원형 밝힌 만듦 리을 미음. 마찬가지 금방 얘기 드렸잖아. 울음 리을 미음. 그 다음에 베품도 리을 미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런 정도. 문제 한 너댓 문제 확보했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13번 한글 맞춤법에 맞는 것. 지금 보니까 13번의 문제를 풀이하기 위해서는 한글 맞춤법 30항. 중요하죠. 자, 한글 맞춤법 30항은 여러분들 사인시옷 표기예요. 사인시옷 표기. (13번입니까) 사인시옷은 뭐 어떤 건가? 종성의 시옷이에요. 받침의 시옷. 두 번째, 이 사인시옷은 하나의 형태소가 아닙니다. 고전 문법에서는 형태소예요. 하나의 형태소가 아닙니다. 현대국어에서는. 그럼 하나의 형태소가 아니고 뭐냐? 사인소리 현상. 이 일어남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럼 사인소리 현상이 뭐냐? 할 때는 니은 첨가가 있고, 그죠? 다음에 된소리 발음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사인시옷 표기는 어떨 때 하느냐 하면은 사인소리 현상이 일어나고 이게 무조건 니은 첨가든 니은 첨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된소리 발음은 된소리 대기와 구분을 좀 하셔야 된다니. 이럴 때 조건을 딱 걸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뭡니까? 합성명사이고 다음에 유성음들 이런 조건 뒤에서 된소리로 발음되면 사이소리 현상이에요. 이 조건에서 하나라도 입에되면 된소리 대기입니다. 이것부터 연결이 다.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고 다음에 앞말이 뭐로 끝날 때 몸으로 끝나야 시옷 붙일 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가령 예문에 보시면은 산길, 그죠? 초 플러스 불, 기와 플러스 집 이런 거 봅시다. 산길 같은 경우에는 표준 발음이 산길이에요.
된소리 발음됐죠. 촛불도 표준 발음이 촛불입니다. 된소리 발음됐어요. 근데 얘는 기와집이 아니고 기와집입니다. 여기는 된소리 발음이 안 됩니다. 표준 발음이. 그렇다면 얘 둘은 뭐예요?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어요. 왜? 조건에 합성명사고 니은미음 이응을 모든 몸 유성음 뒤 조건에 맞기 때문에 이 둘은 사이소리 현상은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시옷을 붙일래도 붙일 데가 없어요. 앞말에 자음이기 때문에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고 시옷은 붙일 데가 없고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으며 앞말이 모음일 때 시옷의 여력이 붙일 공간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촛불 여기 들어갑니다. 얘들은 그대로 산길 표기는 이래요. 다음에 얘는 왜? 자체의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된소리 발음 자체가 안 됩니다. 따라서 기와집이에요. 표기가. 자, 그래서 사이시옷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이런 사이시옷 표기는 30항에 딱 보면 그런 얘기 1번, 2번, 3번 이렇게 있어요. 1번은 고요 합성어입니다. 순으리말 합성어. 2번은 고요 플러스 한저 합성어. 3번이 6개의 다음 두 음절 한저가 나옵니다. 한저에서는 사이소리 현상을 최소화해요. 사이소리 표기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6개는 외워둬야 됩니다. 그죠? 작간, 백간, 그죠? 그 다음에 또 그 말고도 숫자, 세빵, 등등이 있어요. 그 6개는 암기를 해두시고 나머지는 전세빵, 사이소리 일어나는 시옷 붙이면 안 됩니다. 내과 시옷 없어요. 마국간 사이소리 일어날 때면 시옷 없단 말이야. 왜? 그건 전부 결합이 전부 다 한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단어가 한저어인지 고유반의 집합인지 아니면 고유와 한저 합성인지 그 과정도 아셔야 표기까지 정확하게 이해가 닿는단 말이에요. 그런 점을 감안하셔야 돼요. 그 정도 얘기하고 후일은 중요해요. 13번에 1번. 1번 선택지 보면은 이 후 보면은 뒤후죠, 뒤후. 뒤. 다음에 뒤후. 근데 여기서 봐봐. 이게 그냥 고유어일 수도 있고. 근데 여기에 일이 한저도 가능해, 이렇게. 이럴 때는 고유일 때 잡이야, 잡. 발음이 다릅니다, 이럴 때는. 뜻도 다르지, 물론. 자, 위에 고유어 결합이 되면, 이건 뭐예요? 그 일과 관련된, 그 일과 연결된 뒤의 일입니다. 뒤수습 같은 이름. 그럴 때는 표준 발음이 혼일이에요, 혼일. 그럴 때는 혼일입니다. 이럴 때는 뭐예요? 니은 첨가. 두 번 들어가도 니은 첨가입니다. 니은 첨가되고 앞말이 몸으로 끝났으니까 이럴 때는 시옷이 붙는다는 말이에요. 이 혼일 얘는 그 일과 관련된 뒤의 일입니다. 자, 1번 보세요. 그 일에 후일은 아니에요. 혼일 시옷 빠졌죠?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얘는 보면은 후일은 뒤에 오는 날짜. 그래서 이번 연구는 조금 미흡하니 후일을 기억하자. 논문에서. 그럼 앞으로 다가올 날들입니다. 그럴 때는 응당 표준 발음이 뭡니까? 혼일이 아니고 후일입니다. 후일이라서 표기는 후일. 이렇게. 이 표기가 달라져. 그 문맥성 보면은 그 일이라는 말이 있죠. 그 앞선 일과 관련된 뒤의 일, 관련된 겁니다. 이때는 혼일이란 말이에요. 전세방은 왜? 전세방 올 한저입니다. 사이소리 현상은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세방 같은 경우에 하나 알아둘 게 조금 고차원적으로 합니다. 아까 여기 방방적 격접은 원래 이래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세라는 말은 한자 잘 보세요. 이게 전할전자입니다. 그죠? 사람인이 있는 전세가 있고 세놀세. 그럼 여기 있어요. 오로지 전자. 사람인이 빠진 게 있습니다. 이런 건 7급 또는 9급에 나와도 수준 높게 나옵니다.
동음 이의요 아이가. 이건 방일 경우에 부동산 관련입니다. 부동산. 전세방. 응? 근데 얘는 어떤 물건에 내가 이걸 빌리다. 오로지 전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 버스. 이럴 때는 한자가 예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오로지 전자. 어쨌든 뭐 요거 구분 좀 하고 전세 빵 바람나고 시옷 붙일 여력도 돼요. 그죠? 앞말이 시옷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음으로 끝나기 전이니까.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전세빵 이렇게 적었다면 틀립니다. 왜 틀릴까 하면은 이게 전부 한자이기 때문에 한자는 6개 두 음절의 한자 외에는 시옷 붙이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마구간도 그렇다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2번 맞고 2번이 정답이죠. 지난번엔 뒷간, 간이 한자, 푸죽간, 간이 한자, 선직국 전부 고유. 어쨌든 결합과정은 관계가 없고 모두 시옷이 들어가야 됩니다. 뒷간, 푸죽간, 선직국. 됐습니까? 전부 사이소리 연상,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어요. 14번도 지금 30항의 연장입니다. 바다와 가라는 말이 결합하여 새로운 말을 만들 때 바다 고유, 가도 고유합니다. 바닷가 해서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난 말입니다. 그리고 시옷 들어가겠죠? 바닷가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적습니다. 이런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방식이 아니고 냇가, 바닷물, 부싯돌, 다음에 나뭇가지, 머릿기름. 여러분 여기 14번 문제는 조금 더 세밀히 얘기한 거 있어요. 문제 자체가. 14번은 요겁니다.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고 앞말이 몸으로 끝날 때 전부 다 붙는 건 사실이야. 근데 어디에요? 니은 첨가되어 붙었는가? 된소리 발음되어 붙었는가? 요 차이 요거 두 개. 요 구분입니다. 그치? 여긴 다 붙어 있잖아, 시옷이. 그러면 냇가의 발음이 된소리 발음, 부싯돌 된소리 발음, 나뭇가지 된소리 발음, 머릿기름 된소리 발음. 그러나 바닷물은 뭐예요? 미음 앞에 시옷 있을 자리에 발음이 니은 첨가되잖아요. 바닷물 해가지고. 사이소리 현상이고 앞말이 몸으로 끊는 시옷은 붙었지만, 그러니까 사이소리 현상 가운데 니은 첨가되어서 시옷 붙은 것과 된소리 발음되어서 시옷 붙은 것에 구분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머릿기름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머릿기름 할 때 무조건 머리가 나오면 뒤에 시옷 붙이면 안 됩니다. 특히 그 중요한 게 머리말, 다음에 머리기사, 그리고 머리띠. 이런 건 잘 보면 이거 시옷이 없어요. 이건 발음이 머릿말이 아닙니다. 니은 첨가 즉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음에 머릿기사도 아니에요. 머리기사. 이 둘은 기와집처럼 발음이 표기 그대로이고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난 발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기된 거예요. 머리띠는 아시죠? 쌍디귿 앞에서는 시옷 못 적어요. 된소리와 거센소리 앞에서는 시옷 표기 못합니다. 그런 거 알아둬야 되겠죠. 자, 그런 점 15번 보죠. 다음 밑줄 친 말의 표기가 바르지 않는 거. 오늘이 며칠 굳어져 있죠. 창문틈으로 불나방과 분화방 둘 다 맞죠. 제가 분합이 불납이 둘 다 맞듯이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재봉새는 바지 자추름, 좀 전에 얘기 드렸죠. 잔주름과 자추름 구분 29항 얘기했잖아요. 섣달 할 때 얘기. 4번 수케미는 틀렸습니다. 오늘 7항의 공부가 좀 돼야겠죠, 그죠? 뒤에도 한번 우리가 표준어 나중에 나올 때 한 번 더 언급할게요. 수개미, 수벌 이런 건 수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 교금이 나오는 것은 단어가 몇 개더라? 9개 단어가 있어요. 그 9개 단어 익힐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얘기 드린 바 있습니다. 그건 일단 두고. 수개미건 대가는 대가로 발음되지만 뭡니까? 바로 문맥상 대가. 사이소리 현상은 일어나지만 한자입니다. 한자 대신을 대차. 노력의 대가. 자, 한자이기 때문에 뭐예요?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시옷을 적지 않은 이유입니다. 6개가 아니니까. 따라서 4번이다. 밑줄 친 말의 16번입니다.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편케, 편하게. 이건 16번 문제는 49항 아니고 39항 40항입니다. 하다 말이 전미사로 들어갈 때 앞말에 모음으로 유성음이 나오면 하가 뒤에 것과 축약돼 격음이 연출됩니다. 그게 본말을 찾아야 돼요. 편케는 편하게 딱 적어보면 편하게. 정결하다, 넉넉지 못하다. 세 개만 가지고 얘기할까요? 자, 우리 16번 문제. 문제 하나하나가 한글 맞춤법 30번, 40번. 원리는 뭐다? 유성음이냐? 무성음이 먼저 오느냐? 그래서 전미사 주로 하다입니다. 하다. 그래서 하다 말고도 문맥이 하건대, 하지 이런 게 많이 나올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하다 앞에 유성음이 오면은 이 뒤에 하와 평음들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다도 마찬가지 축약이 됩니다. 아는 빠지고 축약이 돼서 격은 표기가 돼요. 근데 하다 앞에 무성음이 오게 되면 하가 아예 빠집니다. 평음, 요건 탈락. 이건 제가 늘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 탈락되기 때문에 평음 표기 된다. 이게 원리다, 그죠? 이 원리만 알면 뭐 다 맞출 수 있죠. 그래서 지금에서 이제 원리를 새삼스럽게 아는 사람은 힘내셔야 돼요. 또 원리도 모르셨다면 문제가 있는 거고. 자, 그래서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좀 이런 문제가 좀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다 수업이 다 돼 있는데 보니까 다 변별력이 있네. 그런 문제 가지고 선생님 시간 낭비 아니겠습니까? 이러신 분들 들어들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의 눈빛만 봐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느낌이 옵니다. 많은 학생들이 모르고 있는 애들이 있고 또 들어도 그냥 들으려니 말려니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실제로 공부는 했다고 들었는데 보니까 그 집중력이나 아니면 또 세밀한 점검이 안 되나서 답이 헷갈릴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론과 이렇게 문제 해결 능력의 정확한 뭡니까? 일방통행은 분명한 자기 실력을 더욱더 곤고히 튼튼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흔들려요. 항상. 자, 그래서 본말 편하게 정결하다. 그 다음에 넉넉지 못하다 이런 거죠. 넉넉하지 못해. 화제가 나오고. 여기 보니까 전미사 하다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앞말이 뭐가 오느냐? 여기 니은과 이응은 모든 모음과 니은, 이응, 미음, 리을이 유성음입니다. 앞에서도 계속 세뇌하듯이 여러분에게 수업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 다음에 넉넉하지 할 때 하다는 무성음이에요. 그럼 이럴 경우에 얘가 하가 아는 빠지지만 다음 음절의 초성과 어떻게 해요? 축약이 되니까 준말이 뭐다? 편케 앉아라. 다음에 정결타, 그지? 너 참 정결타.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왜 격음이 연출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무성음이니까 하가 아예 빠지죠, 그죠? 아예 빠져 탈락이라고 그랬잖아요, 탈락. 무성음 탈락. 그리고 넉넉지 못해. 못하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다가 격음을 딱 쓰게 되면 표기가 틀리게 되죠. 그런 맥락에서 3번이 답입니다. 섭섭하지. 비읍이 무성음이니까 하가 빠졌어요. 생각하다. 하 앞에 기억이 무성음이니까 하가 빠진 겁니다. 그래서 바르게 되어 있죠. 17번 아래의 든 그리고 던. 아래의 든 무엇이든 가리지 않는다. 다음에 don은 과거 회상입니다. 다니던 놀던. 3번 무엇이든 할 때 아래의 든. 무엇을 하든지 아래의 든입니다. 가리지 않는다의 뜻. 4번이 답이죠. 18번 표기 옳지 않은 거 널 빤지 주의하고요. 곱빼기 4번 나와서 시험 문제. 빼기에서 전미사학습 반드시 합니다. 곱빼기 주의하고 그 외에 괴나리 보침 뭐 간단한 여행 차림 보침입니다. 귀걸이 해도 되죠. 귀고리가 원래지만 다음에 갈름 구분하고요. 19항. 자, 19번은 57항입니다. 널리다 주의하셔야죠. 널리다가 아니고 널이다. 널이다는 선분과 관련되어 있어요. 선분, 선. 길이. 널이다. 릴령.
따라서 엿가락을 늘이다, 고무줄을 늘이다. 또 하나 더 알아둘 게 넓게 펴다. 넓게 펴다. 이거 얘기 안 드렸습니까? 내가 몇 번씩 얘기를 드렸는데도 기억을 조금 못 하시는 분이 계신 모양이네. 늘이다와 늘리다. 다음 말들은 각각 구분해야 됩니다. 여기는 세 가지 기준, 세 가지. 첫 번째, 두 가지쯤 세 가지. 가로, 세로. 다음에 세 번째는 넓게 펴다가 있다. 요거 하나 꼭 알아두시라고. 그래서 이건 길이, 선과 관련됩니다. 엿가락을 늘리다. 다음에 뭐 고무줄을 늘리다. 아래로 처지게 해도 되죠. 커튼을 늘리다. 그런데 넓게 펴다는 경계망을 늘리다예요. 딱 틀렸잖아. 늘리다. 늘리다는 불량 부피 등을 많게 하답니다. 수량 등을. 따라서 여러분 19번에 1번입니다. 잘 알아두고 나머지 공부해두고 20번. 다음 단어가 잘못된 거 음으로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면은 20번 문제는 역시 57항입니다. 57항이 여기 기초예요. 그러므로 요건 뭐뭐 하기 때문에 뭐뭐 때문에 라는 인과관계 접속 부사입니다. 이게 기초예요. 그러므로 이건 품부사가 둘입니다. 파생명사 조사 이렇게 해서 그러므로 뒤에 뭐가 들어가죠? 써 들어갑니다. 이럴 때는 그렇게 하는 그것으로. 그래서 어미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 주의하면은 나는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한다. 인과관계 됩니다. 저러는 고기를 낚는 그것으로서 시간을 보내죠. 낚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낚음으로 써 이렇게. 틀렸단 말이에요. 이 7급 문제예요. 그는 열심히 일하는 그것으로 삶의 보람을 느끼고 인간은 말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고기를 낸다. 태풍이 오기 때문에 이런 어무로 어미에도 그러므로부터 뭐예요? 응용해서 파악을 해란 말이죠. 자, 뭐 한 20문제 한글 맞춤법 풀었는데 어떠는지 모르겠네요. 뭐 요것만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한글 맞춤법에 항목이 많으니만큼 그 항목마다 미세하게 교통정리가 되면서 기본 해법이 수렴도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뭐 나온 문제가 또 비슷하게 유형화될 수도 있겠지만 또 새로운 단어들을 막 조합해서 또 다른 아주 진화하는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런 이론 수렴도가 높아야 돼요. 그리고 문제도 응용 능력이 충분히 닿아야 되고. 근데 이론부터가 연들리면 이거 다 풀 여력이 안 됐잖아요. 내가 이론을 보다 여러분에게 좀 꼼꼼하게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주어진 문제에 따른 이론일 뿐입니다. 이와 다른 문제도 상당히 많다는 점 감안을 하셔야죠. 자, 조금 여유 뒀다가 띄어쓰기 이어가겠습니다.